자, 오늘 소개해드릴 분은 최희준 수석님이시라고 저희 수업 듣고 두 번 만에 건설안전 기술사를 합격하십니다. 두 번 만에 건설안전 기술사 합격. 지금 거의 이번에 1%대죠, 1%대. 거의 요새 접수 인원이 보통 작년 기준으로 따지면 한 1,300명, 1,300명에서 1,200명이 접수를 합니다. 보통 한 150명 정도 빠지고 그렇게 해서 가는데 아까 PT에 보여드렸죠. 각 지역별로 한 명씩만 합격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이게 워낙 그 시험이 되게 어려워서 되게 그런데 아까 제가 함께 하신 건설안전기술사 소장들 중에서는 아마 제일 잘하시지 않을까. 제가 따지면 1등이 1등. 이분이. 그래서 아까 여기 붙여놨죠? 저기 옆에도 붙여놨고 해당하는 정수협회랑 이강실에도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일 잘했어요. 근데 제일 잘한 게 시험만 잘 본 게 아니라 시험도 평소에 잘하셨는데 과정이나 숙제도 어마어마하게 잘했습니다. 진짜 타이 추적을 불할 정도로. 근데 제가 뭐 그런 거예요. 야, 뭐 한번 떨어지니까 야 이런 분이 다시 떨어지면 제 스스로가 이게 제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과정이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과정도 너무 좋으셨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소장님에 대해서 이번에 건설안전을 어떻게 합격하셨는지 꼭 좀 요청드렸습니다. 참고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수업 때 말씀드린 시험을 토요일날 봤잖아요. 근데 월요일날 잠시 마트를 어떻게 가게 됐는데 그때 독감이 걸린 거야. 독감이 걸리고 그 다음날부터 해서 회복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막 내과, 이비인후과를 가셨는데도 38도, 39도까지 그 이상 가가지고 엄청 힘들어하셨어요. 근데 토요일날 시험 보는데 그때 39도였대요. 그거를 극복하시고 딱 해서 1교시에서 201점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과정이 너무 좋으셔서 몸 컨디션이 안 좋으심에도 불구하고 잘 극복을 하셨습니다. 우리 최희준 소장님의 합격 스토리 듣겠습니다. 박수 맞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희준입니다. 사실 이 자리에 굉장히 내공이 있으시고 실력이 있으신 분들이 계신데 앞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쑥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운이 좋게 또 이번에 합격하게 돼서 이 자리에서 이제 말씀드릴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했던 방법이 조금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공부를 하면서 기술사 합격 수기를 좀 많이 참고도 했지만 다른 공부하시는 분들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서 좀 어떻게 공부를 하나라는 부분으로 좀 이렇게 많이 참고를 했었는데 공통적으로 이제 겹치는 부분이 뭐냐면 항상 이해하고 반복하고 그리고 그 반복의 주기를 맞춰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밍하우스의 망각공선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하는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일단은 우리 학원에 다니면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은 이제 100% 출석, 전략지, 그다음에 서브노트 이런 거는 SSKK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밟고 지나가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서브노트를 어떻게 내가 반복을 해서 볼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브노트는 내가 한번 작성을 하면 다시 보기가 조금 힘들고 또 적어놓은 것이 이제 마음에 안 들 수 있는데 그것을 이제 어떻게 내가 다시 보고 지속적으로 볼 수 있는가라고 이제 접근을 했을 때는 조금 세부적으로 좀 서브노트를 나눠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적으로 한 500개에서 600개 이상 되는 서브노트가 작성이 되면 그것을 세 파트로 나누고 그리고 이 세 파트로 나누면 그것도 하루에 보기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본적으로 이제 내가 쓴 서브노트를 한 10초, 5초에서 10초 정도 볼 수 있게 계속 장을 넘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그 세 파트로 나눈 것들을 보기에도 하루에 6시간 이상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그 세 파트로 나눈 것을 다시 세분화해서 한 20장 정도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가설, 콘크리트,
아니면 이론 이런 식으로 나눠서 내가 이걸 하나를 딱 꺼냈을 때 한 15분 정도 볼 수 있게 따다닥 넘길 수 있게 세분화를 시키면 제가 좀 지겹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좀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뭐 술을 안 먹고 뭐 약속 안 잡고 하는 부분은 기본적인 거라 말씀드리기에는 좀 시간상 좀 그렇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어떻게 전략을 가지고 갈 것인가. 수업 시간에 이제 원장님께서 항상 말씀하신 게 전략적 접근인데 그 전략적 접근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시험을 공부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시험 때 제가 갖고 있는 퍼포먼스를 그냥 시험에 그 압축돼서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날에 그거를 표현 못하면은 사실 합격을 하기가 좀 힘드니까 그럼 나의 컨디션을 시험 날에 맞춰서 시험 전 한 달 전부터 제가 합격권의 수준을 유지하려고 하면 욕심일 것 같고요. 한 2주에서 3주 전부터 서서히 이제 컨디션을 딱 올려서 일주일 전부터는 완전히 제가 이제 용어를 8분 30초 이내에 쓸 수 있고 또 그리고 이제 서술은 23분 안에 쓸 수 있는 컨디션을 그때 유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 전부터 그것을 맞춰가기 시작하면 물론 맞추는 훈련은 해야겠지만 못 맞춘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고 그것을 맞추는 그 컨디션에 올라오는 것을 우리 예를 들면 운동선수들이 올림픽에 나가서 그때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수업할 때 항상 이게 융복합 수업에 우리가 기조를 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저는 건설안전이지만 기계안전도 있고 인간공학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처음에는 제가 이 부분까지 제가 이제 공부할 분량도 굉장히 많은데 이제 다른 종목까지 제가 봐야 되는가에 대해 의문점이 중간에 들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이제 시험을 치고 이 기존에 있던 기출 문제들을 보면서 건설안전에 있는 그 이번에 나오는 문제들이 예전에 이제 기계안전에 있던 기출 문제에서 발췌가 된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인간공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겹치는 부분 같은 경우는 필히 시험 전에는 우리가 건설안전에 있던 기출 문제만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내가 일단 습득했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 약간 패턴이 다른 똑같은 지게차의 문제라도 지게차에 우리가 산업안전 규칙에 있는 내용과 또 기계안전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그것들을 발췌해서 가면은 새로운 아이템이 창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추출해내는 어떤 과정도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수업을 하실 때 항상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거를 모든 것을 다 훑을 수도 있겠지만 그 중에서 내가 발췌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도 공부의 한 과정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수업을 하면서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들으면서 이게 채점자의 입장과 그다음에 출제자의 입장에 서서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영상을 이렇게 유튜브로 막 넘기면서 쇼츠를 보다가 그런 걸 봤어요. 그 초성화를 그려서 채점하시는 분인데 이게 채점할 용지가 너무 이만큼 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를 볼 때 1초도 안 보고 점수를 매기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50점, 55점, 57점, 62점 이렇게 가다가 잘 나온 게 있으면 조금 더 보다가 60점 주고 뒤로 50점, 53점 가다가 다시 꺼내서 그거를 62점 주고 이러는 걸 봤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도 채점하시는 분들도 약간 그런 게 있지 않을까. 한 몇백 명의 그 답안을 보면서 그것도 채점을 해야 되는데 어느 답안지를 딱 봤을 때 좀 눈에 확 띄고 피로한 눈이 좀 정화되는 답안을 쓰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그래서 글씨로 좀 신경 쓰고 선도 무조건 자대고 썼고요. 그리고 비교표는 무조건 자를 두고 그리고 채점자가 내 문제를 봤을 때 눈이 즐겁게는 못할지언정 눈이 좀 이렇게 덜 피곤해진다? 라고 느끼게 하면 단 0.5점, 단 1점이라도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1교시에 좀 접근을 전략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1교시는 10문제이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다 4문제고 그래서 10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인 어떤 흐름상 10문제에 대한 답안이 퀄리티가 좀 높다면 인간적으로 조금 더 후한 점수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그래서 1교시가
우리 변별력 때문에 어려운 문제도 나오고 또 알지 못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결론적으로는 1교시에서 당락이 결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어떻게 내가 접근을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좀 고민하시고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글씨는 좀 너무 크게 쓰면서 제가 한 번은 했었는데 너무 크기보다는 조금 작게 하고 자간을 살짝 넓히면 좀 내가 쓴 서브노트를 내가 다시 보더라도 좀 피곤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점심시간이라 더 이상 말씀드리면 좀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혹시 질문? 자, 질문. 한 가지 질문. 예. 아까 서브노트 말씀하셨는데 네네. 뭐 세분화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뭐 이제 뭐 정확히 뭐 어떤 기준이 있었는지. 그러면 이제 그 세분화는 저는 일단 첫 번째의 서브노트는 법이거든요. 산안법, 검진법, 뭐 지안법 이렇게 해서 시특법 이렇게 가면 그것을 산안법과 모든 법들을 한꺼번에 모아놓은 바인더에 채운다 아니면 이렇게 봤을 때 너무 두꺼워서 첫 페이지 몇 분 보다가 30분 되면 이제 뇌가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30분 내에 끊을 수 있는 양을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다시. 그래서 똑같은 색깔의 그 집게로 파란색 집게로 10개 정도가 나오고요. 노란색 집게로 10개 나오고 분홍색 집게로 10개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파란색 집게로 10개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10개를 한 30분 내로 보고 내가 수업에 우리 진도에 맞춰서 또 따로 재공부를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서브노트는 항상 저는 나중에 되면 한 웬만하면 5번까지 5번 대제목이 5번까지 마지막 한 줄을 남기서더라도 5번까지 그리고 문제 옆에 작은 다이아그램 3개짜리라도 넣기 그리고 이 위계가 있지 않습니까? 뭐 대제목 1, 2, 3 이렇게 나가면 그 빈칸에도 꼭 뭐라도 넣기 그다음에 교수님께서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영어를 항상 가미해서 넣기 그리고 전체적인 구성이 채점관께서 피곤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예. 마지막 하나. 네. 그 10문제 고득점을 받으셨는데 그 10문제가 서버도 준비했던 문제에서 네. 나왔던 건가? 네, 맞습니다. 아니었다. 10문제 다 준비하고 예, 10문제에서 9개 이상은 제 서브노트, 저는 한 서브노트 한 600개 이상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시공기술사가 있는데 시공기술사보다는 공부 분량이 3배, 최소 3배는 많지 않나요. 그리고 아까 법을 말씀하셨는데 법은 사실 설명이 따로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법은 산안법을 A4 용지에 앞뒤 양면 인쇄로 한 페이지에 2개씩 해가지고 프린트를 해서 갖고 다니면요 두께가 이 정도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순서적으로 목차부터 가서 전략지를 A3 용지에 전략지를 한 페이지를 쓸 수 있게 계속 유지만 하는 거죠. 유지만 하면은 흐름이 다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급 이내의 산재 예방 그리고 뭐 발주자의 산재 예방 이런 식으로 분류를 계속 해나가면 좀 더 이해하기 편하고 그것을 무조건 오늘 외워야 되다기보다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험날에 맞춰서 컨디션을 그때까지 올리는 그러니까 급속도로 올라가는 가속화 기간이 있거든요. 집중을 해서 그럼 그때 퍼포먼스가 나오게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